다음 이제 지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땅도 종류가 있고 건물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땅에 대한 종류를 보고 이 종류별로 땅들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것 때문인데, 법률 체계도 해가지고 너무 어렵죠. 그래서 국토기본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수도권 정비계획법, 기타 개별법, 건축법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138개 정도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외우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우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먼저 개발하고, 토지를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 건물을 지어요. 그 다음 이제 이 땅을 개발하면서 주변 환경을 살피게 돼 있어요.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순서대로 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뭐다? 땅에 관한 법령 1순위. 2순위는 토지에 관한 법은 아니지만 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법이 2순위. 그래서 땅에 대한 법령을 보니까 문제없고, 그 다음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보니까 문제없다. 그 다음 이제 건축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체계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건물이 지어지는 거를 거꾸로 돌려놨다. 순서는 똑같은데 모양은. 그래서 국토, 땅에 관한 법령, 그 다음에 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세 번째 이제 건축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은 뭐냐? 좋은 건축물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되는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땅은 사람을 봤을 때 겉모습이 있고 능력이 있듯이, 땅도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겉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지목이에요. 그 다음에 땅이 가진 능력은 뭐냐면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이제 겉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이제 능력을 보게 되는데, 땅도 마찬가지예요. 초보자들은 지목을 보는데 고수들은 능력, 용도지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 개별법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목을 먼저 살펴보면, 사실 지목을 살펴보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명칭, 그러니까 토지의 이름이라는 거죠.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재 기준에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뭘로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건물인데도 지금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될 거고, 상업활동을 하고 있으면 근린생활시설로 될 거예요. 숙박을 하고 있으면 숙박시설로 될 거고, 현재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바로 지목인데, 이 토지의 현재 용도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은 이제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인 지적소관청만 정할 수 있고요. 하나의 필지에 한 개 지목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밭인데 한 70%가 밭이라서 전이고 30%가 임야라면 지목은 전으로 큰 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에 한 개만 되고, 그 다음 용속성의 원칙에서 영구적으로 변할 때만 지목 변경을 해줍니다. 일시적으로 바꾸는 거는 안 된다. 지목 변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목은 이렇게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텐데 건물은 총 29가지가 있고요. 건물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게 건축물의 종류, 땅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게 땅의 종류 지목입니다. 그래서 이 지목 중에서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는 게 바로 잡종지거든요. 잡종지는 반대로 말하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이 잡종지. 두 번째는 건물을 짓기 좋은 이런 대지, 이런 게 이제 좋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이 세 개가 합쳐서 전답과가 이제 농지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산지는,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다. 산지관련법이죠. 그래서 농지는 우리나라 식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가 너무 많이 훼손되게 되면 식량이 없으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겠죠. 식량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식량 확보가 된다면 뭐 무역이나 이런 데서 식량을 비싸게 살 필요가 없고 협상을 잘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식량이 없으면 당장 이제 의식주 중에 식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농지는 농지만의 특별법으로 규제가 필요하고, 산지는 자연재해, 공기정화 이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산지만의 특별법으로 다시 한번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데, 농지와 산지가 굉장히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산지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한 65%, 농지가 한 20%, 두 개만 합쳐도 85%이기 때문에 규제도 있으면서 비중도 넓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지부터 보면 좋은 농지와 돈 되는 농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A 농지는 삼각형이고 B 농지는 직사각형이에요. A 농지의 로드뷰를 보면 이렇게 코너긴 한데 이제 삼각형이죠. B 농지를 보면 이렇게 A와 B 어디가 좋아 보여요? 이렇게 보면 이제 당연히 B가 훨씬 좋아 보이죠.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하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A가 50만원이고 B가 10만원이다. 그러면 대다수의 초보분들은 10만원짜리 농지를 싸게 잘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이제 보면 A 농지, B 농지, 일단 지적 편집도로 해서 보면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A 농지는 우선 계획관리지역에 지목이 전답 과수원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농지법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리고 B 농지는 전답 과수원 농지인데 여기 보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도 농림지역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 이제 농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절대농지, 상대농지라고 예전 명칭인데 최근에는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외지역, 이렇게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분류가 되고요.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이제 농업진흥구역이 농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서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외지역의 농지는 농업 외 목적으로도 사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절대농지는 개발 규제는, 개발할 때 규제는 강화되어 있어요. 좋은 농지를 농사짓기 좋은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을 규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농업 관련 지원은 혜택을 주고, 반대로 외지역의 농지는 농사짓기에는 안 좋은 농지예요. 대신에 개발 규제는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보면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의 농지, 상대농지는 개발하기에 좋고 시간이 지났을 때 투자 수익률도 높아지는 농지예요. 그리고 절대농지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는데, 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농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보호구역은 농업환경보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농지법의 규제를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동그라미는 뭐냐면 투자나 개발로 봤을 때 농업진흥지역은 개발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관련 규제는 지원 혜택은 많지만 개발 규제는 강하다. 그래서 투자나 개발 목적으로는 안 맞다. 보호구역은 세모, 농업진흥지역은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하면 농업진흥구역은 도대체 어떤 규제를 받냐, 뭐를 할 수 있느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 연구시설, 그 다음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마을회관, 유치원,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농업인 주택, 이런 말 그대로 정말 이제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 시설만 할 수 있고, 주택도 농업인 주택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대지 면적 200평 이하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대지 200평 이하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도 작고 농업인만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개발제한구역보다도 규제가 더 강하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쓸모가 없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쓸모가 굉장히 낮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경지 정리가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 모양이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경지 정리도 되어 있고, 버스 정류장 이렇게 버스 정류장도 있고, 가격도 싸버리니까 이거에 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하기서 보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죠. 다음 농업보호구역은 농업 환경을 보호하는 곳인데 말 그대로 이제 농업에 필요한 환경을 보호하니까 대표적인 게 수질오염 같은 게 있겠죠. 농업용수에 오염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의 농지를 보시면 이렇게 농지가 좀 못생겼어요.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가격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봤을 때는 안 좋게 보이는데 고수들이 보면 오히려 이게 좋은 거죠. 개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제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농지죠. 전인데 두 번째 줄에 농지법이란 글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국계법, 이제 농지법이 힘이 더 세다. 근데 농지법이 없기 때문에 생략된 만큼 이제 없다. 이기 때문에 이제 계획관리지역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이지만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다. 그럼 농지법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외지역의 농지는 국계법을 따라가고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는 농지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을 보시면 이제 절대농지 중에서 약간 완화된 거죠. 이거는 보시면 단독주택과 그러니까 일반주택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상가 300제곱미터 미만 하면 그렇게 작지는 않거든요. 작은 상가하고 단독주택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동산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토지와 건물로 형성되어 있는데 결국 좋은 땅이라면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다. 해서 결론은 이제 50만원짜리 농지는 삼각형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도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쉽다. 그러나 B토지는 개발이 매우 힘들다. 그래서 토지는 이제 땅값, 토지 시세만 볼 게 아니라 토지의 쓰임새와 가치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는 이제 그 땅을 보려고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건물에서 이제 부동산에서 건물을 빼주면 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건물, 아파트나 상가는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거, 땅은 그 건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1차 재료가 땅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커피와 같다. 그리고 땅은 원두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커피값이 오르면 당연히 땅값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 원두가 좋은 원두,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원두가 좋은 원두다. 그래서 땅도 마찬가지로 좋은 건물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농지는 농사 짓기는 좋지만 개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돈 되는 땅은 농사 짓기는 안 좋지만 개발하기 쉬운 땅이 좋은 땅이다 라는 겁니다.